오늘도 하나의 종목을 확실하게 파보겠습니다. 알투자 매주 수요일에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리뷰할 게 2개나 있어요. 네. 먼저 유진테크부터 할까요? 네, 유진테크는 지금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보고서 SK하이닉스의 그 매출 비중 높은 그 전공정 업체 말씀드렸고요. 사실 요거랑 이제 월덱스 같이 말씀을 오늘 드릴 건데. 그 시장 조사 기관의 DRAM 업황에 대한 뷰가 바뀌었다. 그리고 DDR5 시대 도래를 통해서 제가 지난 이제 한 달 반 동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매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의 바닥론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매매 전략은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 8배 이하짜리를 공략을 해서 10배에 달하면 차익을 하자는 전략이었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10배에 달하는 종목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대략 차익 실현이 나왔던 거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꼈던 것이고요. 유진테크가 사상 최고가를 갖고 어제 하락은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매수는 일단은 당분간은 좀 기다려야 됩니다. 밸류가 쌀 때까지 다시 기다렸다가 진입 타임을 노려야 될 것 같고요. 월덱스라든가 유진테크 모두 다 일단은 다 수익 실현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테크도 수익률 31.5%를 달성했고 월덱스는 목표 주가 1차로 28,5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역시나 당연히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두 종목 모두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이 종목에 대해 투자 전략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부장님이 아이디어를 찾아오신 기사는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기판이 황금기가 온 걸까요? 관련 기업들이 앞다퉈 FC, BGA 투자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확인해 볼게요. 네, 삼성전기는 1조 원 그리고 대덕전자는 4천억 원 가량을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지금 전체적으로 IT 기기의 수요 폭발로 공급 부족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기술 장벽이 높은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업황이 한마디로 지금 좋다라는 거죠. 부장님. 네, 그 반도체 이제 CPU가 이제 최근에 좀 약간 대형화돼 있고 대형화되고 이제 그 공정 자체가 이제 첨단화되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요게 그 FC 그 BGA 기판 같은 경우가 보통 반도체 기판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공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 공급이 조금 더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요. 최근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심텍이라든가 그 코리아 서킷 이런 기판 업체들이 주가들이 막 치기 시작을 하는데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이게 FC BGA 기판에 이제 투자를 일단 결정을 했고 그리고 거의 뭐 조 단위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이미 1조 투자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대덕전자 내년까지 그 증설 이제 4천억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코리아 서킷도 지금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심텍이라든가 다른 이제 그 기판 업체들도 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이라든가 유럽 업체들까지도 지금 증설에 나서고 있는 게 이쪽에 한마디로 뭐 돈이 되고 공급 부족이 있다 보니까 증설을 하지 않고서는 그런 수요를 따라갈 수 없게 될 것이고요. 이런 그 패키지 기판 쪽의 수요 증가와 증설을 통해서 해당 기판 업체들의 실적과 주가 리레이팅이 예상이 된다고 싶어서 좀 약간 하루 이틀 정도 지난 기사이긴 한데 중요한 기사라고 봐서 오늘 이 기사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핫한 기사였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기판 쪽에서 저희가 종목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벌써 채팅방에 관련주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준비한 종목 먼저 보시죠. 네, LG이노텍, 삼성전기,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심텍, 그리고 아비코전자 등등이 있습니다. 장대항복님이 뭐 삼성전기,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서킷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종목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장님께서 제일 대장주 그리고 탑픽으로 보시는 종목이 뭐예요? 사실 저기서 대장주는 심텍입니다. 사실은 그 중성주 쪽에서는 그 패키지 매출 비중이 70%가 가장 높기 때문에 기판으로서는 심텍이 대장주이고 최근에 메타버스 수혜로도 LG이노텍이 대장으로 치고 갔는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매수 타점을 잡으려면 그래도 오르지 않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봤을 때는 오늘은 삼성전기를 탑픽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하면은 MLCC를 저는 가장 크게 생각을 하는데 주요 사업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컴포넌트 사업과 모듈 사업 그리고 이제 기판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컴포넌트 사업은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그 MLCC가 이제 주요 제품이고 모듈 쪽에서는 카메라 모듈과 통신 모듈이
이제 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기판 사업 부분은 반도체 패키지 기판과 그 RFPCB 쪽에 들어가 있는데 그 지난 이제 10월 15일에 이제 RFPCB 사업은 철수하기로 그 삼성전기 쪽에서 이제 결정을 했고요. 동사는 이제 그 올해 이제 3분기 말 기준으로는 컴포넌트 사업 부분이 매출 비중이 47.83%이고 모듈이 32.41%, 기판이 19.76%인데 동사가 이제 3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도 계속 사상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의문점을 많이들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IT 수요 부족, 공급이 줄어들 거라 예상이 되다 보니까 MLCC 업황에 대한 그 둔화 우려가 좀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지수 자체가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떨어졌거든요. 보통 주가라는 게 EPS 곱하기 PE라고 보면은 미국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EPS가 영향을 주고 중국 시장이 성장했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영향을 주는데 중국 증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수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하락이 나왔고 요게 그 삼성전기도 포함했다. 요게 또 MLCC 업황 둔화 우려까지도 포함이 됐는데 이런 우려 부분들은 거의 다 반영이 일단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그동안 밸류에이션 할인을 받아왔던 그런 요소들이 불식시킬 수 있는 만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전기 투자 포인트 하나씩 들어볼게요. 네, 앞에 이제 기사 마찬가지로 삼성전기가 그 FC BGA 쪽에 대규모 이제 투자를 단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약 금액은 규모나 1조 정도 예상이 되고 이런 그 투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 제품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 기판 쪽이 고도화 진행이 되면서 이익이 성장하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삼성전기는 PC형 FC BGA 쪽에 1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비중으로는 힘택이 높겠지만은 전체 규모로서는 삼성전기가 1위 업체고요. 여기는 서버 CPU라든가 PC형 CPU에 들어가는 기판을 얘기하는데 이게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C BGA 기판 자체가 좀 대형화가 되어 있고 프로세스 자체가 요즘 통합칩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면적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캐파에 좀 많이 점유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제조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수요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이게 이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짐으로써 삼성전기의 3분기 실적 호실적의 어떤 원인이 됐었고요. 동사가 이제 이게 이제 이 FC BGA 쪽으로 투자가 진행이 된다면은 이 부분이 향후에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판 쪽은 그 FC BGA 쪽은 보통 PC용 반도체 기판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 FC CSP는 스마트폰용 AP용으로 들어가고 통신칩 용도로 SIP라든가 AIP 중심으로 해서 이게 글로벌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수익성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FPCB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이게 고질적인 적자 사업이었는데 이를 철수함으로써 내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535억 정도 증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을 것이고요. 이게 이제 어쨌든 저수익 사업을 접고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회사 성장을 이끈다는 측면에서는 이 기판 사업이 향후에 동사의 어떤 핵심 동력이라고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기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MLCC 쪽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이 이제 매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최근에 3분기 때 그 다이어 유덴이라든가 일본 무라타 업체들이 셧다운되면서 그 예전처럼 MLCC가 어떤 그 쇼테지 현상이 일어나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내심 있었지만은 3분기 때 가격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것은 MLCC 자체가 이제는 이익 성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스마트폰 업황에 따라서 삼성전기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영업이익률이 막 등락을 막 거듭을 했는데 이제는 그 PC라든가 5G 스마트폰 확대되고 서버 쪽으로 고성장이 드러나고 웨어러블 기기부터 다양한 그 IT 기기들이 나타나고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차 쪽으로 시장이 확대되게 전장용 쪽으로도 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게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장기 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이번 3분기 실적을 통해서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기는 삼성전기 MLCC는 그 IT형 초소형 고용량 제품에 좀 주로 특화되어 있고 여기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뭐 LG전자를 포함해서 주요 이제 고객사들이 이런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TV가 좀 대형화되거나 5G 스마트폰이 확대가 되거나 전장용 쪽으로 지금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 MLCC 쪽에 그 단가도 올라가고요. 특히 이제 고부가 가치 쪽, 전장 쪽, 산업용 쪽으로 매출 비중이 올라간다는 거는 특징적이고 중국의 천진 공장도 가동이 되면서 지금 공장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사 부분이 지금 삼성전기가 괜찮다는 부분이고요. MLCC 자체도 고부 가치 제품을 확대가 되는데 지금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서버라던 자동차 분야에 특화가 되어 있고 대만 업체는 이제 범용적 제품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제품이 중첩되지 않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 강의를 통해서 어떤 수익성이 하락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내년도 삼성전기 실적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장이라든가 서버, IT향 이런 제품들의 매출 비중도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중심으로 성장이 일어났고 이게 내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삼성전기는 이제는 5G와 그리고 전장 쪽의 매출 비중이 올라감으로써 이 부분이 동사 이제 성장 동력이라 볼 수 있는데 전장용 쪽은 삼성전기가 지금 그 MLCC 쪽이 매출 비중이 한 7.5%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한 11.5%, 2024년도에 20% 정도 확대되는데 삼성전기가 LG전자 쪽으로 매출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전장사업부에 VS사업부에 이제 삼성전기랑 삼화컨덴서가 주로 이제 두 업체가 나눠서 이제 납품은 되고 있는데 LG전자의 전장사업이 커질수록 삼성전기도 같이 커지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도 그 고부가치 제품의 이제 포디드 제품의 매출 비중 확대가 되고 LG 이노텍도 이 부분이 확대되면서 실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삼성전기도 따라갈 거라 보고 최근에 LG 이노텍이 주가 급등한 거는 사실 메타버스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삼성전기도 같은 이슈가 있는데 삼성전기랑 삼성전자랑 그리고 일본 미쓰비시가 그 디지렌즈라는 그 XR 그 카메라 모듈 업체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여기 그 AR 안경 제품을 출시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듈을 삼성전기가 이제 생산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메타버스 시대 도래에 따른 어떤 그 하드웨어 기기 쪽에 동사가 이제 수혜도 예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MLCC나 카메라 모듈, 반도체, 5G, 자율주행차 결국에는 삼성전기도 다 엮여 있는데 왜 LG이노텍보다는 약하냐? 오늘 이런 얘기를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MLCC 때문에 그렇습니다. MLCC 자체가 이제 그 내년 2분기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업황이 이제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네. MLCC 업황 우려 때문에 여기는 반도체 공급 부종이 일단 시발점이 됐고요. 그리고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그 지수가 12개월 선행 PER이 올해 연초만 해도 14.5배 정도 됐었거든요. 15배를 육박을 했는데 현재 10배 수준이고요. 네. 최근에 3,200에서 3,300 수준일 때 12배 수준이었는데 중국이 워낙 지금 시장 그 주가가 그 시장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중국도 멀티플이 18배에서 지금 13배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기가 안 좋고 중국 시장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의 멀티플을 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전기가 MLCC 업황 둔화 우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됐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올해 영업이익 1조 5천억대, 내년에 1조 7천억대, 그리고 내후년에 1조 8천억대 예상이 돼서 성장세는 예상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저희 적정 주가 한번 산정을 해보면은 네. 내년 추정 EPS가 15,873원이고요. 2023년도에 17,186원인데 동사가 이제 그 증권사 목표가가 21만에서 29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타겟 PER이 13배에서 대략 18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하단에 한 14배 정도를 이제 그 타겟 PER을 목표가를 잡아 보면은 내년 기준으로는 목표가 22만 원, 2023년도 추정 EPS 기준으로 14배 주면은 24만 원 말씀드려서 목표가 1차 22만 원, 2차 24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6만 원인데 일단은 매수가는 시가 이하인데 18만 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지난주에 DI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가벼운 종목인데 제가 시가 매수 말씀드렸더니 갭으로 4%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그러니까 갭이 좀 많이 뜨게 되면은 좀 기다렸다가 가급적이면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회가 뜨는 거 그대로 따라가지 말자. 그날 네. 아마 PNT 리뷰 한 다음에 말씀드려서 네. 영향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너무 추격하지 말자. 거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가격 18만 원 아래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18만 원 아래면 삼성전기 뭐 매수하기에는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계시는 것 같고 이미 18만 원대에 좀 물려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매수 가격과 그리고 부장님이 지정해 주신 목표 주가 22만 원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투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